2022년 10월 7일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지난번에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전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좀 걱정을 좀 했어요. 걱정을 좀 했는데 저는 계속 상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꼬리가 나온 자리를 매수가 들어왔다는 증거로 보고, 이 꼬리가 들어온 자리들을 보통 매수가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이 저점을 몸통 부분을 저점으로 깬 구간을 지금 다시 이렇게 몸통으로 돌파를 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몸통으로 돌파가 되었어도 이런 식으로 다음 캔들이 이렇게 그 몸통을 먹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와 마찬가지로 휩쓸어 볼 수 있습니다. 휩쓸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일 종가가 중요할 걸로 여겨지는데, 지금 이 윗꼬리까지 다 먹고 지금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된다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이 월봉 차트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캔들이 지난 장대 음봉 이걸 먹고 여기까지 이렇게 좀 올라와 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먹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때처럼 이렇게 다 먹고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몸통 캔들로 마무리하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지금 월봉 캔들이 저점을 뚫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이렇게 다 말아 올리면서 이 캔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다가 이게 한번 다시 눌렸거든요. 눌려왔지만 이 부분이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그 캔들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좋겠지만 좀 상승을 그러려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월봉상의 5일선 위로 일단 캔들이 서는 게 좀 중요해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번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달까지 반등을 하고 11월 달까지 이 구간까지 반등을 하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12월 달까지는 상승만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캔들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한 11월 달까지만 상승을 보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주가가 이 부분에서 지금 머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월봉상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이 전저점 부분들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이 부분을 쉽게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어떤 지표 발표나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어떤 지표 발표나 아니면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공교롭게 CPI가 발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CPI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PI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때는 이때 CPI 지표를 발표하고 급락을 했었고, 이때는 CPI 발표를 하고 급등을 했었고, 다시 이때 CPI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CPI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CPI는 발표를 할 때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YOY로 보통 발표를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10월 7일인데,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동기 대비 올해 10월이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슬슬 CPI 지표가 꺾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도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률이 CPI 발표가 꽤나 높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CPI 발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는 좀 연준으로서도 부담스럽고, 만약에 정말 연준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이번에 오펙 국가들이 석유 감산을 했는데, 이 석유 감산을 미국과 뭔가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수 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연준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펙 국가들이 석유 감산을 했다. 증산이 아니라 감산을 했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CPI 발표를 봐야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50bp 인상, 빅스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0bp 인상도 사실 이렇게 썩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75bp 계속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시장이 지금 이 하락 동안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으로 보더라도 1시간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현재 이게 지금 변곡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던 이 추세에 지금 현재 변곡이 일봉에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봉에서 발생했을 때 1시간봉을 보는 이유는 일봉보다 변곡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잡아내기 위해서 1시간봉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1시간봉보다 일봉에서 발생했을 때 변곡 확률과 그리고 상승률이 반대, 고점에서 발생했으면 하락률이 더 크고,
저점에서 발생했으면 상승률이 더 크게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변곡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곡의 모습이 뭐냐, 지금 이렇게 N자로 빠지던 이 추세가 지금 이 부분의 N자 파동을, 지금 이 부분을 일봉 종가상 이렇게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일봉 종가로 돌파를 한 모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전에 일봉의 지지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금 현재 반등을 했고, 얘가 지금 추가적으로 지난 어제의 종가 위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위로 이렇게 튕겨져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이 20일 이평선에 맞아서 이렇게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 붉은 라인들까지 또는 이 붉은 라인들까지 반등을 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일봉 종가상 이 부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를 먹고 한 번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이게 얘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꼬리를 빠지고 반등을 했으면 이 부분까지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겠지만, 얘가 지금 종가상 어쨌든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이 붉은 라인, 이 구간까지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상승을 보고 있고, 최대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횡보 없이 만약에 이대로 그냥 반등을 한다면 이 부분에 닿아서 여기서는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맞고 떨어질 것 같고, 한번 다시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W자 패턴을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닿고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내려올 때 이 부분의 지지와 또는 이 부분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현재의 차트에서 이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져서 이 구간을 재돌파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꼬리봉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꼬리봉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이 부분이 올해의 가장 최저점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하락 채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락 채널은 일단 벗어났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 부분은 일단 돌파를 했고, 이 하락 채널에서는 벗어났고, 그리고 이번 하락 채널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향후 충분히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이 고점에서 거의 35, 40%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 이 정도의 하락을 보였던 때는 거의 흔치가 않거든요. 달봉으로 볼게요.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큰 하락을 보였던 때가 하락의 길이로만 봤을 때는 거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급인데, 하락 룰만 보고 봤을 때는 리만 브라더스급의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기다가 리만 브라더스 때와는 다르게 지금 빠지는 차트의 형태가 이게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재돌파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얘가 이렇게 다시 빠져가지고 저점을 깨버리면 이 꼬리가 있는 부분, 이 부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까지 하락을 보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데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일단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봐야겠지만, 과연 이렇게 초급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에 상승해서 안전하게 이 붉은 라인 근처에서 입절을 하고, 바닥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를 다시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걸로 볼게요. 비트코인을 보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날봉으로 보면 날봉으로 봤을 때 현재 얘도 이렇게 N자로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튕겨져 오르면서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얘가 이 부분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게 하락하더라도 튕겨 오르면서 급등을 해줬고, 다시 하락하더라도 튕겨져 오르면서 얘도 보면 얘가 다시 이 부분을 재돌파를 하니까 이 상승세가 꽤나 크게 나왔어요. 이게 다시 숏으로 돌아가려면 이 양봉을, 이 상승을 잡아먹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렇게 이 구간을 잡아먹는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이거는 좀 저점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현재의 차트로만 봤을 때 상승세를 꽤 잘 타고 있죠.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변곡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하고,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차트로 봤을 때. 얘가 현재 지금 근데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얘가 그 4시간 봉 차트로는 머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날봉으로 봤을 때 얘가 하락을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뜨고 나서 양봉이 뜨고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빼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는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는 저는 들고 있는 롱 포지션을 전부 없애고 관망할 생각입니다. 관망하면서 이 부분을 지키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지키고 이렇게 캔들이 지키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잘 타는지 지켜보고 나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얘가 지지를 만드는 캔들을 만들었지만 이 N자 변곡이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는 매우 힘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잡지 않고 시간봉 상에서 N자의 변곡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단타로 접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숏을 잡을 생각은 없고, 지금 이게 숏을 잡더라도 얘가 이 부분에 좀 살짝 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만큼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다 메꿔지면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빠져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 그때는 한번 숏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일봉의 60일선과 이제 60선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닿았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그 전에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60선을 돌파를 했을 때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60선이 땡겨져서 얘가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60선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차트가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뜰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지더라도 좀 크게 먹으러 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점 근처에서 횡보 후에 상승하는 초기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깨지더라도 손절을 주더라도 지금은 매수가 맞고 매수를 잡아야 될 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코인의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세 구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면은 이 값이 같고, 지금 이 저점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로 이렇게 쉽게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스닥도 과연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이런 하락이 몇 번이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도 볼까요? 코스피는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보면 지금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봐볼게요. 주봉으로 와보면 얘가 이런 하락을 보였을 때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급락 뒤에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급반등이 나왔고, 이때도 급반등이 나왔고, V자 반등, V자 반등. 아마 앞으로 지금 이 10년간의 박스권 횡보를 끝내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휩쓸어 주고 상단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 박스권 횡보 기간처럼 이 횡보 기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얘가 지금 이 구간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물대를 쌓으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은 힘들다고 보고 있고, 얘가 V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하락을 해야 됩니다.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좀 더 급락이 나오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10년간의 박스권 상단인 이 부분을 이번 하락으로는 깨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하락을 할 때 얘가 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반등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이렇게 와서 깼으면 이거는 정말 이 전저점까지 보러 갈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현재 지금 이렇게 썼던 차트가 이렇게 비비면서 물량대를 비비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봉도 하나거든요. 다만 이 헤드앤숄더 차트가 완성이 됐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현재의 차트로는 이 10년간 박스권 행복 구간을 뚫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했고, 1차적으로 이 2260과 2300 이 사이에서 지금 매수한 물량은 일단 매도를 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비비고 내려오면서 매물대를 쌓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차트보다는 과거 이때의 차트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의 차트를 보면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한 뒤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스피의 반등이 이루어지려면 얘가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아마 이 갭을 메꾸러 아마 올라올 거예요. 이 갭을 메꾸고 나서 이제 다시 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비비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꽤나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급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오히려 안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이렇게 급반등으로 내려와서 한번 다시 이렇게 쏟아주면 아주 싼 가격에 주식을 살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얘가 지금 버티고 있어서 이 구간을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나 이 구간, 현재 지금 이 머리가 있는 부분에서 꼬리를 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비빌 것 같아요. 얘가 내일 이 갭을 메꿔주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그러면 이 음봉을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기거든요, 코스피도. 그래서 일단 내일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닿으면 지금 사놓은 물량은 전량 익절을 한 80% 정도 때리고 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비비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는 팔고 사고 여기서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들고 가는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나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반등을 이때처럼 바닥 패턴을 만들고 반등을 했다가 이거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는 지금 급락으로 떨어졌거든요. 또 거기다가 급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비비다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반등 후에 하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재까지는 그냥 올라오게 되면 최종 목표 가격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상으로는 급등으로 올라왔을 경우엔 조정이 불가피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